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공부 재미있게 하고 계시죠? 재미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많은데 이러고 짜증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나의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뇌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짜증내지 마시고 새로운 거 내 뇌가 싫어하는구나, 그거는 내 의지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셔야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이 살림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아까 이제 수학 조절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전 시간에 했던 수학 조절 방법은 되게 중요해요. 파트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물론 그 안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었죠. 자, 살림의 평가 방법에서는 공무원 시험은 되게 중요한데, 이 기사시험, 살림 기사시험 또는 살림 산업기사시험에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대충 개념만 이렇게 잘 파악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살림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원가는 들어간 돈을 따지는 거예요. 원가하고 비용이라는 개념이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제조 원가 명세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이런 그 이제 장부를 알면 원가와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비용은 이쪽 제조 원가 명세서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만 그게 제품으로 전가가 되면 그게 이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원가가 제품으로 전가가 돼서 쌓여 있어야 그게 원가가 되는 거고, 이제 비용이 쓰고 흐지부지 없어지면 그거는 뭐가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비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비용만이에요. 근데 원가는 그렇죠, 제품으로 전가된 가격. 우리가 목재를 생산하는데 목재로 전가된 비용, 조림비, 벌채비, 무육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원가가 되겠죠. 그럼 땅을 구입했으면 거기에 부동산 복비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게 포함된 게 원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은 뭐냐? 돈 들어온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은 어디? 손익계산서에 수익 항목 계산을 유추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익 방식은 장래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익을, 장래 거니까 현재가로 끌어와야 되죠. 현재가의 개념, 자, 그걸 이제 전가라고 전 시간에 배웠고, 장래 들어올 거니까 걔를 후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V는 현재 가격 얼마에다가 곱하기 1.0P의 N승,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P는 이자율 5%면 0.0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익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 현재가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비교 방식은 다른 옆에 게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땅은 얼마겠구나. 옆에 땅이 100평이 100만 원에 팔렸으니까 내 땅은 200평이니까 200만 원이겠네. 이렇게. 네, 절충 방식은 이게 세 개 이렇게 절충해서. 그래서 원가 방식부터 보면 들어간 돈 플러스 부대 비용,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과 비용가법의 차이.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제 기사 시험에서도 가끔 나와요. 자, 수익 방식, 돈 들어오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이율.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간 앞에 계산했던 이 이율, 얘를 환원 이율이라고 하고요. 뭐 이게 용어 자체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어느 상황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리 부를 거죠. 자, 그다음에 비교 방식 이런 게 있고요. 그 제조달 원가란 그 전체적으로 들어간 이제 가격 적산 뭐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살림 피해 평정 원칙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패스 하셔도 돼요. 살림 피해 평정 원칙은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도 산정한다는 거, 이윤에 대한 피해도 계산한다는 거. 자, 산정, 평정 뭐 이렇게 썼지만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자, 임지의 평가를 보게 되면 윤벌기 50년마다 얼마의 수입이 발생해요. 50년마다 얼마의 수입이 발생해요. 뭐 이렇게 해서 매년 발생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 그 시간 돈이라는 게 우리 시간 개념을 넣지 않으면 이자 개념이나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공식 거기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 있고 빼기 1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우리가 산림의 평가하면 임지의 평가와 임목의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임지의 평가죠, 그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원가법, 비원가법, 수익 방식은 기만가법, 이제 수익환원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비교 방식,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 처음 해보실 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제 임지 가격은 매매가, 비용가, 토지 기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기만가라는 말은 이제 기대값이라는 말로 쓰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대값.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이제 이쪽 그 어려운 단어들, 일본식 단어들을 이제 그 순화를 하자고 이렇게 썼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데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책이 수험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까지 잘 안 쓰이니까 제가 결국 이렇게 써놨죠. 토지 기만가, 임지 기만가, 산림 기만가 이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토지 비용가는 순경비 현재가 합계가 토지의 비용가가 된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재가가 이제 어떤 개념이라는 건 아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인분의 평가. 자, 여기에 임지 가격에서 인분 산림기사 책이나 임업경영학 책, 조림책에 보면 인분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인분의 개념이 뭐냐고 시험에 안 나와요. 인분의 개념을 뒤져보면 안 나와. 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책을 전체를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두면 편해요. 자, 인분이란 주변의 숲과 구분이 되는 한 무리의 숲. 그래서 연령이 다르거나 수종이 다르거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을 달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취급을 달리하는 숲의 한 덩어리.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인반의 구획, 소반의 구획 2022년 기술사 시험에 또 나왔지만 1회차에 산림 기사 시험에서도 실기에서도 나오고 인반의 구획, 소반의 구획 자, 거기서 소반에 해당하는 걸 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반이 작업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이죠. 최소 1헥타 이상으로 하고 웬만하면 정수 단위로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소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이제 그 임업경영학 교과서에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인분의 기만가, 인분의 기대값은 지가의 합계 이렇게 되고 사실 제가 요 개념도 그려놓은 거는 임지 가격과 이제 여기 임목 축적의 가격과 법정 생산량의 가격을 별도로 놓고 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개벌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보실 게 없고 택벌이라면 아마 임지, 법정 축적, 법정 생산량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택벌림을 전제로 해서 이 개념도를 그렸는데 개념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게 그 평가의 시점이 우리가 이제 그 원가 법이 요 시점에서 조림한 시점에서 비용가법은 이 시점이니까 얘를 이때까지 땡겨 가지고 할인한 거. 그러니까 비용가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들어간 원가를 현재가로 할증을 한 거예요. 할인이라는 건 까내린 거고 할증은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만가는 기대 수익, 여기에 들어올 기대 수익을 현재가로 할인을 한 거고. 비용가는 여기 원가를 현재가로 할증을 한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과 할증이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할인은 디스카운트, 할증은 디스카운트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여기 벌기령이에요. 수학 시점까지 원가법, 비용가법, 기만가법, 매매가법.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시장가 역산법.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어느 때 쓰이는지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원목이 시장 가격이 나오면 그거의 역산법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이나 이제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하세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으로 요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그린 거예요. 왜? 요 시간 개념이 시험의 자체로는 안 나와요. 시험 자체로는 안 나오지만 요 자체로는 이 시간 개념과 요거를 이해하시면 임목 축적과 요거 생장량과의 관계, 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임지의 평가와 이제 환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원가 방식에 의한 임지 평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원가 방식은 원가법과 비용가법이 있는데 취득원가의 단순합계, 비용가법은 현재가로 환산한 것.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우스트만의 직가식 좀 더 복잡해 보이죠? 안 복잡해요. 근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특히 뭐에 대해서? 관리비는 벌기령 시기와 상관이 없다. 이거 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나머지는 분자에 있으면 크면 크고 또 빼기 값이 들어가 있죠. 조림비, 자, 수익, 그다음 비용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도 비용이죠. 자, 주벌 수익, 간벌 수익, 조림비, 관리비. 그리고 여기 이율, 벌기령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요 공식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임지 기만가가 최대값에 이르는 때가 벌기가 된다. 이게 이제 파우스트만의 임지 기만가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까지 지금 여기 그 수익 환원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익 비용 현재가 할인율 이렇게 다 붙인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대용법과 입지법은 옆에 거하고 비교하는데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데 과세표준 입지지수가 쓰이고요. 지위지수와 지리지수를 합쳐서 입지지수라고 한다는 거. 지위와 지리를 합쳐서 입지지수라고 한다는 거. 절충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 그러니까 수익과 비교 절충법이 있는데 자, 여기 그 주벌 수익, 그다음에 조림비, 이제 관리비, 이제 매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이율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서 이제 앞에 공식 되게 중요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 공식까지 해야 되고 기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기 계산 문제가 직접 출제가 됩니다. 다 계산 문제 사례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나온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비교 등식 A 대 B는 C 대 D. 그래서 B, C는 A, D.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해서 B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나누기 C 해주면 되죠. 이거 식 정리하실 수 있죠. 이걸 기본 근간으로 해서 깔고 가요. 자, 내 땅 가격, 옆에 땅 가격. 그 내 땅의 그 입지 지수 또는 내 땅의 과세 표준, 옆에 땅의 과세 표준. 그러면 팔린 땅의 과세 표준 알면 내 땅값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식 잘 세우시면 실기에서도 계산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시면 인목의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자, 유령님은 원가 방식과 이제 원가 방식으로 하고 장령님은 수익 방식, 중령님은 원가 수익 절충 방식, 벌기 이상은 비교 방식으로 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 비슷한 개념에 요 개념을 넣어주고요. 넣어주시고 인목평가, 임지평가에서 이제 인목의 평가는 나무만 평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쪽 뒷부분 그냥 단순 합계와 현재가로 할인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지문들을 잘 공부하셔야 되죠. 자, 인목 기만가 계산 요인. 요거 시험 사항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별이 5개. 자, 그래서 이율, 수입, 경비. 근데 뭐
요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기만가 계산 요인. 자, 중령님의 인목평가 이제 글라제르식으로 하게 됩니다. 글라제르식의 기본식이, 자, 여기 글라제르식의 기본식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벌기령 현재 평가 시점 요 부분이 보시면 주벌 수익에서 이제 조림비를 뺐어요. 근데 뒤에 가면 요걸 합쳤어요. 그래서 뺀 값을 요 비율, 그 전체 벌기령 n 벌기분의 평가 시점 해서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군요. 평가 시점분의 벌기령 분의 평가 시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공식 이제 변형식까지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보정식입니다. 보통 10년까지 초림 조기 비용과 무육비가 초기 10년에 나무 숲을 가꾸는 데는 집중되기 때문에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벌기 이상은 이제 시장가 역산법으로 내게 되는데, 시장가 역산법에 의한 임목 가격, 자,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쭉 하시면 되는데, 기사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만 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최종적으로는 그냥 기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한 번 볼 때는, 자, 우리 기사 시험 공부할 때 여기까지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 범위라고 해서 기사 시험에 안 나오냐면 나온단 말이죠. 나와요. 근데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역산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시장 가격 나누기 1. 원래는 시장 가격 A 1분의 1일 거예요. 그죠? 역산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A는 1분의 A죠. A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일단 지우고, 계산이 헷갈리니까 월 이율과 월 기간 플러스 기업 이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요 밑에 부분이, 자, 시장가 역산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무는 다 키웠어. 50년 벌기령이 꽉 차서 이제 내 숲에 2만 원 나무들이 꽉 들이찼어요. 근데 내가 매일 그 옆에 목재소 사장한테 가고, 야, 요새 나무 원목 가격 얼마에? 내 거 얼마에 사줄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가서 물어보면 이 제재소 사장이 짜증을 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어이 김영감, 여기 요새 원목 가격 얼마 해? 그러면 얼마 정도 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한 달 걸렸어요. 그럼 한 달치 이자, 연리가 만약에 12%면 한 달치 이자 1%만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가격,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야, 입방당.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이제 여기다가 나 그래도 마진이 30%는 남아야 되는데, 이제 목재에서 마지막 파는 건데 이제 원목 시장가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가 그대로 팔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 기업 마진 붙이고 거기다가 벌채비 운반비, 그리고 모든 계산은 어떻게 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돈은 더 쓰게 되고, 들어오는 돈은 더 적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조제율은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좀 계산을 좀 보수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은 약간 더 적을 거야, 이런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얼추 나올 거고요. 이제 요런 식은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요런 계산을 한 번씩 해보시면, 요런 계산의 형태로 다 저기 공무원 시험, 기사 시험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매매가법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기사 시험에서는 요 공식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5차시까지 했나요? 이제 6차시에서 산림 경영 계산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